N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조은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GTX-B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김용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GTX-B 노선 사업과 관련해서 이 개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셔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출연하게 되신 그 계기가 있을까요? 이게 개인 방송은 사실 아니고요. 네. 부동산 관련된 이제 구리 갈매 쪽에 부동산에 조금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의 그 유튜브인데 네. 거기에 그동안에 사실 갈매동 주민들뿐만 아니고 구리시 시민들조차도 왜 그 GTX-B 갈매역 정차가 필요한지를 사실 모르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그 피해 상황 뭐 들어서게 돼서 정차가 안 되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와 그 두 번째 이제 열차 계획, 향후에 GTX-B가 개통될 시점에 열차 계획 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고요. 네. 이제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저희 NWS 방송, 뉴스 방송에서도 여러 번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GTX-B 사업은 현재 재정 구간과 민자 구간으로 나누어 발주되어서 용산에서 상봉, 엄밀히 말하자면 구리시 경계 구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구리시에 의하면 이번 달 말에 주민 설명회까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참여를 되게 독려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사업 절차상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정도일까요? 지금 주민 설명회 같은 경우는 이게 환경 영향 평가법에 따라서 네. 이제 실시를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예정된 일정은 8월 말이었었는데 지금 중랑구 측에서 약간 지연 사유가 발생을 해서 네. 9월 한 중순쯤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그 주민 설명회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사업의 그 일환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영향법 평가법에 따라서 이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예측 평가 환경 보전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하고 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에 영향이 이제 미미하게 좀 끼칠 수 있도록 이제 보존하는 방식의 어떠한 그 보장된 법률이고요. 의무적으로 실시를 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딱 두 번의 그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할 때 한번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시 설계 및 사업 인가 전에 지금 단계인 거죠. 이때 이제 환경 영향 평가 본 평가를 지금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의 절차에 따라서 이제 초안 그러니까 뭐 완성본이 아니고요. 초안본을 이제 공람을 했을 때 주민들의 이제 현장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네. 이 법률은 지금 법률 13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추후에 이 주민 설명회 후에 어떠한 충분한 의견이 더 필요하다 아니면 본격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주민들의 30인 이상 의견서를 수렴했을 때는 시행령 제16조에 따라서 이제 그 공청회를 개최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그 지금 1차 전략 환평 예전에는 이제 재정 구간과 민자 구간이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전략 환평은 이제 합쳐서 한 번을 지금 시행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GTX-B가 갈매역에 정차를 해야 된다. 강력하게 이제 뭐 저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더 한 번 주장을 했었고 네. 이번이 이제 마지막 그 환경 영향 평가 본 실시 설계 전이기 때문에 이 국토부와 주민들 간에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주민 설명회가 의무적으로 총 2번인데 한 번은 이루어졌고 네.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한 번 남아 있다. 한 번 더 있을 겁니다. 지금 재정 구간, 민자 구간으로 네. 나눠졌지 않습니까? 네. 그 민자 구간과 재정 구간이 나눠지는 시점이 구리시기 때문에 네. 민자에 대해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이제 또 한 번의 그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가 아마도 예상됩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2년 넘게 온라인과 서면으로 의견을 보냈고 이제 답변을 참 답답하게 받아왔는데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되네요. 맞습니다. 예전에 의원님께서 만약에 GTX-B 노선이 갈매역을 무정차할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네. 그럼 만약에 GTX-B 노선이 갈매역에 무정차할 경우에 이 교통 상황의 불편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뭐 주변 저기 뭐 신도시들 그리고 도시들에서는 이게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냐. 네. 기존에 있는 철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빠르게 이제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네. 왜 유독 구리시만 이렇게 뭐 민원이며 어떠한 불화를 만드느냐. 그렇죠. 멀리서 보면은 그렇죠. 그 이제 집단 이기주의 같은 그쵸. 지역 이기주의 같은 좀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제 생각은 사실 GTX비의 갈매역 정차는 그 뭐 사업 절차를 무시한다기보다는 어떠한 지금 뭐 편익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꼭 이거를 해야 돼 막 주장하면서 억지 고집을 지금 부리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이게 구리시가 감당해야 될 그 재정적인 분담 그리고 교통 편의 그러니까 GTX비가 애초에 수도권에 그 30분 출퇴근 달성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교통 편익에 대한 역행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주민들이 평생 안고 가야 될 그냥 환경적인 피해 부분들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재정과 교통 편의의 역행 그리고 환경 문제 이렇게 총 세 가지 측면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네네. 세 가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재정부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 GTX비가 네.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네. 광역철도 사업 같은 경우는 광역교통법에 의해서 그 노선이 지나가는 인천, 부천, 서울, 구리, 남양주 이 모든 지자체들의 재정 분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인천, 부천, 그 서울, 구리, 남양주 중에 네. 유일하게 지금 구리시만 유일무이하게 지금 무정차 지자체이거든요. 이 광역교통법 제10조 시행령 제13조에 의해서 지방비 부담 7대3의 부담 비율이 있는데 네. 그 구리시청에서 지금 추산하기에 한 150억 가량을 이제 구리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광역교통법이 대도시의 원활한 교통 개선을 위한 법률로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분담률을 정한 건데 네네. 이제 정차역도 없고 편의도 없는데 그렇죠. 이제 단지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 네. 150억 가량을 이제 사업비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인 거네요. 네. 정말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 교통 편의의 역행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두 번째가 이제 그 교통 편의의 역행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지금 2025년부터 운행이 예정돼 있는 상봉 마석 간의 셔틀 열차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남양주 왕숙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이제 8량의 2편성, 그러니까 2대, 8칸짜리의 2대의 열차를 지금 구매 계약을 완료했고요. 네. 하지만 이 그 셔틀 열차 자체가 일단은 왕숙 신도시의 그 뭐, 배당받은 예, 열차이기 때문에 대규모 지금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기 네.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광역교통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거든요. 네. 거기에 또 하나가 9호선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9호선이 아직 미개통 구간이기 때문에 네. 경춘선에다가 이 2대를 일단 투입을 해서 네. 왕숙에 대한 그 우선적인 교통 편의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1차적인 목적인데 네. 두 번째가 이 9호선이 이제 먼저 개통될 예정이거든요. 네. GTX-B보다 네. 먼저 시행을 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노선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열차가 부족하겠죠. 그렇죠. 네, 열차가 부족하니까 이 두 편성을 9호선에다가 재투입하겠다라는 검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구리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리시에는 GTX-B가 이제 개통이 되면 왕숙역을 정차하기 때문에 왕숙의 교통은 편리해졌고 또 경춘선의 배차를 줄이고자 증편했더니 방금 말씀하신 셔틀 열차 2대가 9호선이 연장되면은 9호선으로 네. 재투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GTX가 정차하지 않은 갈매역의 경우에는 이제 셔틀버스가 빠지면서 네. 이제 열차 간의 간격이 지금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실제로 그 GTX-B의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자료를 네. 보면 그 개통 이후에 지금 경춘선의 포화 용량이 204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편도로 204회의 그 열차가 지나갈 수 있게끔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01회까지 거의 포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GTX-B가 만약에 뭐 지금 경춘선이 예정돼 있는 게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동서 고속화철도 뭐 일반 열차뿐만 아니고요. 거기에 GTX-B 92회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될 시에는 9호선으로 재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실제로도 그 왕숙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 확정 사항에 그렇게 지금 검토 예정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거 자료는 제가 이거는 국토부에다가 이제 질의를 하고 여기 보시면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네. 여기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그 상봉 마석간 셔틀 열차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석이 달려 있어요. 4. GTX-B 노선 개통 이후 서울, 강동, 하남, 남양주 간 도시철도의 재투입 검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구리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쵸, 이제 검토라고는 써져 있지만 네. 주석으로도 명확하게 담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진행된다면 매우 심각한 맞습니다. 상황이 우려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환경적인 문제를 강하게 주장하셨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세 번째로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게 네. 이 정차 시 소음, 진동, 분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사업 물론 기본 지금 설계를 다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공개 사항은 아니기 네. 때문에. 하지만 그 예상컨대 지금 갈매동 같은 경우는 갈매 역세권 개발 사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현재 지금 보상 중이고 네. GTX-B보다도 먼저 이제 준공이 될 지구가 있어서 갈매동은 폭넓게 경춘선을 기준으로 경춘선을 둘러싸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이제 철로가 도시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교육 환경에 대한 그 피해가 심각하다. 두 번째가 이제 주거 환경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그 관통하는 그 길이 주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 지역인가요? 실제로 그 경춘선은 지금 교량형 철도이잖아요. 네. 그냥 그 다리로 만들어진 철도거든요. 네. 노면도 아니고 지하도 아닌 이제 교량형이기 때문에 네. 그 교량형 철도가 어디를 관통하느냐? 경춘북로 47번 국도를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갈매동이 그 경춘북로 바로 밑에 있고 네. 역세권이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중앙을 관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갈매 역세권 사업 그 고시도에 따르면 그 학교 시설 중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같은 블록에 있고 위에가 네. 이제 그 중학교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 학교 시설과의 거리가 불과 30m 정도로 지금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바로 철로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소음 진동 관리법상 이제 지켜야 될 소음 기준이 주간 70dB, 야간 60dB인데 네. 이것도 지키지 못할 것 같은데 학교 보건법상의 교사내, 그러니까 교실 안에 그 수업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네. 55dB를 준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사실 이러한 그 철로 옆에 바로 있다는 그 환경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부분도 있지만 네. 실제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 계획서상에는 이러한 대책이 전혀 없다. 사업 비편성도 전혀 없는 상태. 이 상태가 가장 지금 우려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갈매 역세권, 뭐 물론 갈매 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갈매 역세권 지구 같은 경우는 그 경춘선을 따라서 큰 배로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별내요. 뭐 신내 출발 지점부터 해서 신내동에서 경계부터 해서 별내역 사거리까지가 전부 다 주거 단지 용도가 주거 용도로 대부분이 이제 그 지정이 돼 있는데 네. 대부분의 거리가 경춘선과의 거리가 50m 이내입니다. 이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의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그 주간 70dB, 야간 60dB를 충족을 해야지만 사업이 인가가 가능한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그 현재 환경 영향 평가서상 그 준비서에 명확히 지금 명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환경 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이 대상 구간 길이가 어느 정도이고 또 열차 예상 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학교의 지점은 지금 두 군데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 주거 기준으로 용도상으로 주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총 2.4km 가량이 됩니다. 2.4km 가량. 2.4km 가량이 거의 뭐 갈매동을 관통하다시피 하니까 2.4km 정도를 정말 그 교량형 철도로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예타 자료상에 보면 망우에서 별내역까지 예상 속도는 102.47km 그리고 별내부터 망우 서울로 다시 들어가는 그 구간에 있어서는 105.28km인데 네. 이거는 평균 속도란 말이죠. 네. 그 GTXB의 최고 속도는 180km입니다. 처음에 서서히 출발했다가 그 표정 속도를 지키기 위해서 평균 속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가속을 할 거고 그렇죠. 그 중간중간은 최고 속도에 준하리만큼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2.4km는 굉장히 지금 환경적으로 취약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새로 생길 학교와는 30m, 또 주거지와는 불과 50m라고 하면은 정말 이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주민들과 학생들은 이 소음과 진동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최근에 그 구리시에서 물론 이제 구리시에서 GTX뿐만 아니고 트램에 대한 사업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담당 과에서 이러한 소음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이제 미칠 거냐라고 하는 용역을 지금 아직 완성본은 아닙니다. 뭐 공개본은 아니고요. 일부 이제 동의하에 이제 소음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 건지를 먼저 이 그냥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네. 기준에 사업이 시행이 되게 되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완전 다 빨갛죠. 그쵸. 이 빨간 부분들은 대부분 그 소음 기준치를 지금 초과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소음에 대해서 소음, 진동, 분진에 대해서 이제 물리적으로 사실 소음 저감 대책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방음 터널, 이제 교량형 철도를 아예 덮는 방법. 또 하나는 대심도. 이제 기존의 GTXB가 그 건설 당시에 대심도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네. 구리시 부분은 이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대심도로 지나가라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이 GTX에 대해서 GTX-C죠. 네. 도봉 구간에 대해서 그 대안을 내놨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장대 레일, 그러니까 레일을 길게 만들고 지금 고속철도의 경우에 그렇게 만들거든요. 두 번째가 철로를 연마하고 그러니까 매끄럽게 해서 소음을 줄인다. 세 번째가 방음벽을 시공한다. 이 세 가지의 단편적인 임시 방편밖에는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정말 임시 방편일 뿐 정말 사업 시행 후에 어떠한 그 소음이 예상될런지는 실제로 사업이 그쵸. 다 진행되고 중흥이 돼 봐야지 아는 문제라서 한번 지나가 봐야지 그렇죠. 아는 문제죠. 저희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을 내놔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업자 측에서 원래 그 원인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원인자, 사업이 시행하는 시행자가 이런 모든 그 뭐 대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하는데 네. 과연 이게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소음이라는 게 지속적일수록 더 고통받고 피해를 받게 되는 거고 또 그냥 지나가는 거를 한 번 봐서는 괜찮네 싶을 수도 있지만 거기 직접 사는 주민들한테는 남들이 체감할 수 없는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부수적으로 네.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55데시벨 이하를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심혈관 질환이나 여러 가지 질병의 요인이 될 수 그쵸.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도 했고요. 소음 공해가 진짜 사실 되게 무섭거든요. 자, GTXB 이미 사업비가 5조 8천억 가량으로 결정되어 고시한 상태고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대심도나 기존 철도의 교량을 개선해서 말씀해주신 대로 방음 터널식으로 만드는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그 방음 터널도 네. 있고 대심도도 있고 마지막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주민들이 정거장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철도 소음의 법적 규제 중에 적용받지 않을 근거가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빠뜨리고 근거가요? 말씀드려서 네. 일단 소음진동 그 관리법의 그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르면 네. 정거장일 경우에는 이러한 소음 진동에 대해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적용된다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주민들이 잘 파악을 하고 현재까지 정차를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인 거고요. 네. 이제 국토부와 그 정말 사업 시행자, 민간 사업 시행자가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보다 좀 합리적으로 좀 해결을 해 나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정거장이 꼭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대로 국토교통부와 민간 사업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들어가서요. 구리시 이외 지역의 GTX-B는 광역 급행 철도이기 때문에 별내역과 갈매역 거리가 1.5km로 정말 너무 가깝다라는 그런 민원도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예타 자료가 됐든 그 본 보고서가 됐든 네. 지금 GTX-B 같은 경우는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의 약자이거든요. 예, 수도권 광역, 그러니까 수도권에 대해서 어떠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겠다. 네. 왜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서 급행 철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네. 이러한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비 타당성 조사의 사업 근거를 보자고 하면 GTX-B는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광역철도다. 그리고 광역철도의 기준은 일상적으로 교통 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이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예전 기준으로는 서울시청과 강남역 기준으로 반경 40km 오, 이내에 매우 이제 가깝네요. 예. 대부분의 그냥 도시철도들이 그 기준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2022년도에 개정된 그 광역철도 기준은 표정 속도가 50km 이상일 것, 그리고 일상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는 일반적인 도시철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이 가장 이제 이 급행에 대해서 되게 광역. 많이 짚으세요. 네. 급행이라고 하면 역간거리를 좀 넓게 갖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역들을 좀 건너뛰는 이러한 급행철도를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GTX-B의 그러한 규정들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고요. 그 급행의 속도 기준 자체도 없습니다. 현재는 그냥 GTX는 광역철도이자 일반 도시철도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속도의 기준을 저도 막 많이 찾아봤습니다. 많이 찾아봤는데 네. 철도사업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철도 노선 사업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히 제시를 했습니다. 철도 차량의 대부분 구간을 이제 300km 이상으로 속도로 운행하는 노선을 이제 고속철도 노선이라고 돼 있고 300km 이상이면 고속철도 네. 노선. 그리고 철도 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200km 이상, 300km 미만으로 이제 운행할 경우에는 준 고속철도 노선. 네. 앞서서는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KTX를 말하는 거고, 네. 그 준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ITX라든지 그 고속철도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하는 철도 노선이라고 보겠죠. 네. 그리고 일반 철도 노선 같은 경우는 철도 차량의 대부분 구간을 200km 미만으로 운행하는 그 운행 노선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지금 GTX-B 같은 경우는 설계 속도가 180km예요. 그러면 일반 철도 노선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죠. 이름은 광역 그렇죠, 급행이긴 그렇죠. 하지만 네. 네. 그 시행규칙 2조의 3에서도 이 차량에 대해서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는 300km 이상, 그리고 네. 중고속철도는 300km 미만, 200km 이상. 그다음에 일반 철도 차량은 200km 이상 미만의 차량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GTX라고 하는 이름은 참 굉장히 네. 좋습니다. 네.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마치 KTX를 연상시키게끔 맞아요. 하는데
사실상 일반 철도, 도시철도이자 광역철도이다라고 하는 규정밖에는 따라갈 수 없고요. 네. 말씀드린 1.5km가 굉장히 가깝다라는 네. 하는 규정 때문에 웬만한 철도 사업에 대한 법률이나 시행 규칙 그리고 사업 시행에 대한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명시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도시철도 건설 규칙이라고 하는 규칙인데요. 30조의 3의 정거장 간의 거리를 도시철도의 정거장 간 거리는 1km 이상으로 하되 교통수요, 경제성, 지역 여건 및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이 그 규칙이 2010년도 10월 달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사실 이러한 거리상의 또 규칙도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추정이기는 합니다. 네. 일례로 동대문역에서 동묘역 사이 그리고 2호선의 을지로 3가역과 4가역 사이는 불과 500m 그쵸. 밖에는 지금 그 떨어져 있지 않고요. 맞아요. 거의 한 블럭 사이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최근 그러니까 이 개정된 후에 사업을 시행한 9호선만 보더라도 구반포역과 신반포역은 불과 800m. 네이버 지도상에 한번 거리 측정을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800m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별내역과 갈매역이 1.5km의 거리라서 너무 짧아서 급행열차가 쓸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들은 사실 무의미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경춘선에도 급행열차가 있습니다. 별내역도 쓰고 갈매역도 쓰고 있습니다. 사실 GTXB는 이름만 들었을 때는 고속철도 노선인 것 네. 같지만 네. 그냥 일반 철도 노선이고 네. 또 1.5km 거리는 사실 1km 이상이 충족이 되고 네. 그 1km도 그런 지역 여건이나 여러 조건들에 따라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고 보면은 맞습니다. 사실상 문제될 거는 없는 거네요. GTX는 사실 그 목적이 있어요.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과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주요 거점역이 이제 사대문 안에 있는 주요 거점역을 말하는 거겠죠. 거기를 30분 안에 연결하는 광역 급행 철도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 목적만 달성한다고 하면 네. 정거장의 거리는 사실상 무의미하고요. 네. 급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무슨 의미인지도 정확히 네, 의원님의 주장대로라면 GTX, 즉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사업 근거는 광역철도와 일반철도로 정거장 거리는 1km 네. 이상이어야 하는데 네. 별내역과 갈매역은 1.5km여서 규정도 만족하고 또 사업 목적인 주요 거점역 30분 도달만 지켜진다면 정말 아무 문제가 네네.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GTXB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는 뭐하고 네. 지금 현재까지의 그 구리시 입장에서 이제 경춘선을 바라보는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애초에 경춘선은 용산 망우간의 열차 포화량 때문에 네. 그 서울의 주요역에 지금 진입하지 못하고 상봉역에 멈춰져 있습니다. 그쵸. 상봉역은 사실 주요 거점역이 아니거든요. 일단 사대문 안에 들어가는 뭐 청량리, 서울, 뭐 강남, 뭐 삼성이라든지 이러한 역들의 연계가 되어야 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경춘선이 좀 더 그 교통 편의를 위해서는 최소한 경춘선에 있는 저기 청량리역까지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네. 하는 주장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를 인지를 하고 사실 계획하고 있었던 게 그 제3차 국가철도망 그 구축 계획에 2016년도 계획이죠. 용산망우간 이복선 전철 사업으로 복곡화 사업이에요. 철도 하나를 더 깔고 용량을 충분히 늘린 다음에 용산까지 붙일 계획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 사업들이 정말 제때 그냥 추진됐다고 하면 경춘선에 있는 지금 상봉에서 멈춰져서 다시 뛰고 또 출퇴근 시간이 지연되는 이 상황들을 조금 더 경춘 지금 뭐 구리뿐만 아니고 남양주 시민들까지 네. 훨씬 더 그 교통에 대한 복지를 굉장히 많이 혜택을 입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GTXB가 사업 예산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네. 뭐 애초에 그 BC 단계에서도 굉장히 부족해서 지금 경춘선 부근까지 다 끌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용산망호간 이 복선 전철 사업까지 예산까지 전부 다 1조 3천억 원이라는 예산까지도 전부 다 지금 끌어간 상태고요. 그러기 때문에 경춘선에 있는 그 이용자들 같은 경우는 아니 기존 사업을 하면 오히려 더 우리한테 더 편리하고 크게 지금 GTXB의 갈매역 정차를 외칠 이유도 없었을 텐데 그쵸. GTXB가 이러한 예산까지도 전부 다 가져간 상황에서 왜 우리가 이러한 불편까지 겪어야 되고 환경적인 피해까지 입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주장들이 굉장히 강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좀 다시 이제 재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을 하고 있고 구리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 이제 그 민자 사업자와의 어떠한 그 협의 사항들을 잘 추진을 해서 이제 잘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구리시와 구리시의회는 모두 시민들 입장에서 판단을 합니다. 뭐 그쵸. 저희가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저희 시장님 이하 시의원 이제 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리고 뭐 나머지 선출직들 도의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는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시민을 대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장을 해줘야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중앙정부의 추진 방향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구리 광장에 오셔가지고 구리 정차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열망을 지금 계속 표출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구리 시민들의 노력 그리고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또 피나는 노력 그리고 의회의 또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구리 시민들과 구리시 그리고 구리시 의회가 하나의 뜻으로 좀 소통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하고 하나의 그 뜻으로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이 역의 정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멀리서 봤을 때는 님비의 반대인 핀비 형상이 아니냐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까 자세히 잘 몰랐던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충분히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GTSB 사업과 관련해서 김용현 의원님과 현 문제점 그리고 대응 방향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까지 정말 세세하게 설명 들어봤습니다. 사업 진행에 있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